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지요. 자, 이곳에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께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뭐 소문은 돌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죠.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합병 가능성, 3사의 합병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뭐 12시까지 회사에서 답변을 하겠죠. 근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리인데 거래소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우린 그런 계획이 일절 없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건은 내년이라고 했고 내년이라도 주주분들이 원하면 합병을 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주주분들이 찬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관련된 기사를 볼게요. 요거는 셀트리온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래 성장 동력 2030 비전 로드맵을 공개했다라고 돼 있는데 2030 비전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 중에서 뭐 최고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글로벌 1위 제약사인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기존에. 그리고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는데 바이오의약품에 25조, 합성의약품에 5조, 유헬스케어에 1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도 40조를 어떻게 재투자를 하느냐,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세계를 상대로 도전하겠다라는 막대한 이 포부를 밝힌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퍼스트 무버였는데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퍼스트 무버다라고 했는데 이제 게임 체인저로 시장 판도를 바꿀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중국 사업 쪽에 직접 진출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 최대 규모 12만 리터급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건설을 뭐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것도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까지도 해서 당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내용이 뭐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쪽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 볼륨으로 배정받아서 뭐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메인 행사장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기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램시마 뭐 잘 팔리고 있다, 항체 클론 항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뭐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R&D 부분부터 시작해서 임상 허가 제조 판매 등 그룹사를 통해서 모두 소화 가능하다. 뭐 해서 이제 종합 제약사로 거듭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램시마 SC가 이제 뭐 인플리시맙 쪽으로 해서는 이제 최초의 이제 SC 제형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올해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내년이 아니죠. 올해 기대감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제 트룩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올해 2월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직판 시스템이에요. 다른 이제 판권을 넘긴 게 아니라 직판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컸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이 이제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가동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보시면 되고요. 중국 시장 공략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셀트리온 3사를 이제 합병하는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뭐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8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었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셀트리온 그룹주 매수하실 때 좀 제일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총을 봐도 그렇고 움직임을 봐도 그냥 좀 무난하다 셀트리온이. 그래서 자금이 크신 분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어지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쪽을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셀트리온 3사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1위고 뭐 안정적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보다는 주가 흐름이 좀 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각도도 약하고 좀 약한 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바닥 찍고 올라와서 키높이를 맞추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역시나 뭐 약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은 이쪽에 저항 구간이 54,000원 계속 돌파 못하고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밀리고 돌파 시도했다 밀리고 했는데 이제는 슬슬 돌파 시즌이 오긴 했어요. 셀트리온이 18만원 돌파해야 된다 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4,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실어서 멋진 모습을 만들었는데 윗꼬리 길게 달고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뭐 어마어마했죠. 16%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정도였으면은 대단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 세 종목 중에 안정적으로 할 거면은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을 할 거고 조금 더 나는 좀 재미있게 등락이 좀 나오면서 좀 재미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 오늘의 주인공이죠.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인데 앞에 두 종목이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좀 낮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는 이런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안정적인 추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 두 종목보다는 약간 급등형, 테마형 움직임이 잘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 테마주나 급등주 매매해 보신 분들 혹은 관찰해 보신 분들 공부할 때 보시면은 느끼겠지만 움직임이 있을 때 빼놓고 굉장히 지루합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온 다음에 계속 횡보만 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어요. 굉장히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분 그리고 약간의 이 급등 테마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편안한 안정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그런 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IT 종목들이 워낙 많고 뭐 저점에서 이제 컨텐츠주도 이제 공략하고 있고 한데 IT주가 워낙 비중이 높고 이제 포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합니다라고도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운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뭐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41,500원을 돌파하면은 위쪽으로 좀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48,0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58,000원까지도 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한 기업이다. 뭐 테마성 급등형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하루 만에 48,000원을 건드렸습니다. 저희는 뭐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48,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보고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기다려보고 그냥 46,000원 이탈하면은 매도를 한다. 장중에 이탈하면 절반 매도, 뭐 종가에 이탈하면 전량 매도. 그냥 아예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해도 좋고 절반만 매도해도 괜찮은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지금 현재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만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조회 공시가 나온 다음에 48,000원 뭐 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온다 다시 했을 경우 48,000원을 마지막 종가로 안착을 하면은 보유하시면 되고요. 다시 48,000원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 목표치 58,000원까지 가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48,000원을 장중에 뭐 두들겼는데
돌파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41,500원만 유지해주면 언제든지 48,000원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밑에서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쭉 올라올 때까지 횡보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사람이 역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3사가 합병되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뭐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역시 마음을 곧게 쓰고 여러분들께 많이 나눔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대응 방법 간단히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매도한 거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 돌파가 나와도 48,000원 돌파해서 안착이 나와도 재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목표치는 58,000원. 쉬면은 이격을 줄이면서 좀 쉬어가는구나. 한 번에 폭발시켰으니까 쉬어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도 좋고 굉장히 뭐 긍정적인 즐거운 하루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잘 담아서 지금은 너무 테마주에 집중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슬슬 테마주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뭐 테마주보다는 아직도 뭐 저는 주도주 섹터들 IT, 바이오 콘텐츠 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주 섹터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테마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테마주는 이제 작은 소액 정도만 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가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테마주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비중 잘 관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지금 2020년 저희 회원 1기 모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퇴근길 시황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다음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1일 1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